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보신,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측, 한기총, 한교연, 여성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 천만 조직을 위한 지역별 자유마을 대회를 진행하고 대구, 일산 킨텍스, 경주, 울산, 포항, 구미, 안동, 인천, 진주, 창원, 장충체육관, 광주, 전주, 춘천, 원주, 청주, 천안에서 진행하고 빨갱이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Wipe out all the communists.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유통일. Reunification.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If God is on my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us.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his possible as well? 대한민국은 아예 간첩들로 쫙 깔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주야 일어나라.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 연합인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4월 10일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최소한 200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9일 전까지 현재 500만 조직을 1대1로 전진, 완성하여 1천만 명의 조직을 이룩하면 자유보수우파 200석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한 이틀 동안에 얼마나 지금 이 국가 정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동안 드린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올려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한민국은요, 정치가들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다 똑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빼고는 이 정치가들한테 왜 국민들이 사기를 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결국은 그 한동훈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이미 예견했습니다. 내가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하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딱 이야기했어요. 저 틀렸다. 저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무슨 자료가 있거나 무슨 뭐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플러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로 틀렸다 그랬어요. 저 사람. 보세요. 내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모든 원초적 이유가 있습니다. 원초적 이유가. 나는 뭐 정보를 알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먼저 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요. 환경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가서 조잘거리면서 말싸움은 잘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산 거는 사실이지만은 수사 안 한 거예요. 수사. 누구 수사 안 했습니까? 문재인 수사 안 한 거야.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 안 했습니까? 이재명 수사 적극적으로 안 한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고시 동기인 지금 현재 검찰총장, 이 둘이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빨리 스스로 사퇴 안 하고 하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망한 거 나라. 어차피 망한 거. 우리 전국의 선거구별로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은 선거 투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원 조직입니다. 이걸 지금 와서 이제 각 구의 출마자들이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고 지금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눈물 납니다. 그래. 왜? 막상 선거하려고 내려와 보니까, 지역구에 와 보니까 조직도 없고 당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의 이 자유마을 조직이 이렇게 북한의 공산당 조직보다 더 세게 조직되어 있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강훈 목사가 없었으면 선거고 뭐고 어떻게 될 뻔했냐.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53개 지역구에 내려가서 공천 경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붙는데 이 사건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작년에 조중동에다 광고를 2번 넣었어요. 그거 전면 광고 넣으려면요
1억 들어 1억. 그 1억하고 또 한 번 더 넣었으니까 2번 했죠. 뭐래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아니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내가 광고 낸 거 위로 띄워보세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선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벌써 작년에 벌써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공천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인 걸 알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되어질 일을 미리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조중동이 전체 다 하단 광고가 아니되니까요. 전면 광고 냈다니까요. 전면 광고. 이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 중요한 그 좀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되는 사람에게 1대1로 전화했어요. 한 달 전에도 뭐라 그랬냐. 내가 광고 낸 거 안 봤냐. 응? 이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한테 1대1로 전화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면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된다. 자유우파 정당 그러면 45개입니다. 45개. 좌파 정당은 5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정당이 50개 있어요. 50개. 50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슨 당 해서 5개 정도가 좌파 정당이고 45개가 우파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파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공천 경선을 하라. 꼭 그 말 자체 앞에 단어를 정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파 정당이 다 함께 참여하는 뭐냐? 당비 1,000원 이상 내는 사람. 그러나 사실 45개 되는 우파 정당 중에 당비 1,000원 이상 내는 사람은요 한 당에요 1,000명도 없어요. 1,000명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신문 광고 사가지고 오늘도 뭐 그 고영주 변호사님 당에서 뭐 광고를 내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따로 하면. 아니 광화문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나요? 그러면 다 저하고 조율을 해야죠. 뭐라고 말이죠. 다 죽은 나라를 내가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말이야 광화문 안에서도 말이야 조각조각 나가지고 자기들 소리 헛소리하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안 맞아요. 그 말들이. 뭐 한동훈한테 살짝 붙어가지고 뭐 공천권 한 개 따내려고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우리가 시민운동도 하도 정당을 하든지 뭐든지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1,000원씩 이상 내는 정당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자유공천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냐? 126만이 넘어요. 우리 당원들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지. 결국 그대로 안 하니까 지금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누구 말이 맞느냐? 1000번 만번 윤석열 말이 맞아요. 왜 맞느냐? 윤석열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를 이해한 거야.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한 사람이. 한동훈 아직 멀었어요. 한동훈은 아직 유치원 들어가야 돼. 유치원. 젖비리 내놔. 젖비리 내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왜 내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느냐? 모르는 거야. 국가의 구조 자체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오늘 드디어 한동훈 장관이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수님들과 함께 더불어 강력하게 타격했더니 왜 이재명이가 우리 김일성 북한 우리 북한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해놓은 것을 폄훼하면 안 된다 했을 때 왜 한동훈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하냐고 어제 우리가 소리를 질렀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기 전에 실제 중계방송되는 그 당무회의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약해요. 뭐 이것은 옛날부터 운동권들이 원래 했던 말입니다. 뭐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간첩이야. 바로 이렇게 나가야죠. 한동훈이가. 자, 앞에 내가 멘트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은 우리 지금 1시부터
절대 저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정치가들이 장난치도록 저희들이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추운데 우리 패널 우리 여러 박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또 소개하시죠. 네. 예,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학성입니다. 네. 또 황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아무래도 가장 지금 이 핫 이슈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충돌을 했는데 일단 그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박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충돌하는 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그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놓고 좀 판단을 하면요. 뭐 저는 정치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우려되는 것은 일단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분열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양상을 갖다 표출하는 것은 이것은 심대한 그 국익 훼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지금 올 4월달에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그 갈등 관계를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복심이다, 뭐 아바타다 이런 말까지 떠도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 국면이 공개적으로 지금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당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 독대를 했다면은 또는 그 대통령실의 고유 관계자 만났다면은 이것을 언론에 알리면 안 되죠.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는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한테 빌미를 주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그 국민들이 그 상당한 심려를 끼쳐드리고 우려를 끼쳐드린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빨리 이 문제를 봉합해야 되는데 이왕에 나온 마당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겠죠.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않고 버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데 빨리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해야 된다. 4월 총선 제도로 가야지 자꾸 이러한 갈등 관계는 결국은 이재명 더불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학성 교수님, 네. 이제 진짜 제 전단에 이제 표현된 것은 뭐냐? 사실은 이 한동훈을 믿었지 않습니까? 네. 믿고 비대위원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암만 그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개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목사님. 그런데 비서실장을 좌파를 세웠어. 예, 예.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비서실장이요? 자신의 그렇습니다. 예. 좌파를 세웠어. 예.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좌파들이야. 네. 좌파들이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마포에서 김경률이 아무 저 공천에 대한 그 원래 이 비대위원장은 공천에 대해서 말 못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예, 예. 이건 공천위원장이 발표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즉석으로 가서 손잡고 네. 이거 마포에서 내가 이거 공천했다. 예, 예.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아, 물론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동훈이를 네. 비대위원장 하면서 국민들이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네. 아주 말싸움을 잘했어요. 네. 그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지금 금년 4월 10일 날에 그 큰 전쟁을 앞두면서 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공정한 선거 혁명을 기대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정치 혁명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네.
적지 않은 실망을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또 하나는 그도 최고 대통령의 그 이 모든 의지나 뜻에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 좀 튀는 듯한 모습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유동열 박사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걱정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골맞다면 터트리고 그냥 잠재적인 갈등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서 뭐 우리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끝내고 가야만 충분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황 장군님. 아니 즉각적으로 바로 그냥 당신은 간첩이야 이렇게 정도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그 김일성, 김정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폄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저 사람 간첩이란 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러면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단 10분 안에 바로 그냥 딱 극단적인 반격을 딱 해야 되는데 뭐뭐 하다가 계속 뭐뭐 하다가 자기 인기 관리만 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 말하는 수준도 보면요. 타이밍도 늦었고 또 뭐 강도가 네.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권에서 원래 써왔던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치 잘 모르지만은 집권당이란 것은 여당이란 것은 지금 비록 다수당이 아니어서 힘도 못 쓰고 있지만은 집권당은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는 게 집권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공격을 가하면은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는데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정치에 무관한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은 이거 좀 이상하다. 김건희 특검이 왜 나왔느냐.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총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항상 써먹던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참 불행스럽게도 북한이 항상 선거에 개입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뭐 우리 김학성 교수가 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검이란 것은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권력형 비리가 검사들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아니 왜 국힘당이 김정숙이도 같이 하자 김혜경이도 같이 하자 그러고 달려들었으면은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 스스로 입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맞대응을 못하니까 이런데 이제 이게 앞에서 적전 분열이 됐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예. 김재영 대표. 네네. 아니 한동훈 법무장관 때부터 이게 사실 수사를 미진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항상 주장했던 대로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간첩 할아버지도 얘기했잖아요. 예?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진짜 98세야. 나는 가짜로 98세고.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을 제일 먼저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네. 문재인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우리 저 김재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가 한 얘기는 궤변이자 막말의 최고봉인데 네. 우리 북한 보통 우리라 말씀은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서 같은 가까운 사람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북한이라 그래요. 북한은 이번에 뚱뚱원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남한은 주적이고 김정은 점령하겠다 그래요. 맞아요. 싸움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대의 노력을 폄훼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노력은 핵 개발했고 김정은은 핵 실험했잖아요. 이것을 선대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뭐냐면 극존칭을 써서 선대의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은 정말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현행법상 저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경우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전쟁을 못하고 내부 총질할 줄밖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김건희 얘기는 했었고 김건희가 3번 3콤보 피해자예요. 멀쩡한 부인을 술집 여자라 그러면은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무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냐 하고 이번에는 함정 단속으로서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 갖다가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성추행범이 어떤 여인을 성추행했어요. 그래서 너 왜 했어? 잡아갈라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성추행범을 더 처벌을 해야지. 미니스커트 입은 그 여인한테 가서 네가 왜 미니스커트를 입었냐? 왜 길이가 짧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이라면 다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협조하거나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 선대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그게 그 이제 조금 전에 그런 말 나오면 너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셨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 목사님 입장이시고 아니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 한동훈이가 그렇게까지 말하기 어렵죠, 목사님. 저 같으면 이 야당 대표의 박정희 같으면요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다니까.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필요해.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목사님 스타일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 정도는 말을 했어야 돼요. 야당 대표의 속내가 드러났다. 또는 자신의 종북 사상이 이제야 실토가 된 것 같다.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요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했잖아요. 너무 부드러워.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보세요. 그 얘기도요. 그 얘기도 안 했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뭐 군사 안보 그다음에 외교 경제 탈원전 그렇게 속절없었는데도 사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숙 사과했습니까? 안 했지. 김혜경 사과했습니까? 전혀 안 하지. 이미 기소까지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할 때 덜컹 사과해가지고 예 그것 가지고 몰아가가지고 촛불 혁명 자기들만의 촛불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 뺏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왜 국힘당은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그런 망언에 대해서 예? 사과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라는 것은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유감 표명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런 거 공경에 처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그것은 내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사과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특검의 대상도 아니고 또 그것은 결혼하기도 전에 한 건데 또 이미 무죄가 났는 건데 예? 이런 걸 공격을 못하니까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사과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유감도 지금 이제는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이 사과를 하면은 그거 갖고 박근혜 탄핵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진정성 없다고 또 그럴 거예요. 사과해도.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이 신문에 보면 저 구석에 써 있는 글 있잖아요. 한간이라고. 예. 그게 생명이거든 사실은. 타이틀도 아니고 저 구석에 써 있는 거. 예. 이 구석에 써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의 현직에 있을 때 사과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 무죄가 됐잖아요. 예. 무죄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려고 사과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실수였었다고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 건은요. 특검법 대상도 안 될 뿐 아니라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백 사건도요. 절대로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 있어요, 목사님? 포장도 안 뜯었는데. 포장 뜯고 뭐 것도 있겠지만 전체를 보니까 완전히 약간의 부주의는 있었지만 그것도 돌 던질 만한 흠은 절대 아닌 거예요. 북한한테 말려들었어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 문제도. 북한은요 어느 나라에든지 대통령을 노리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정보의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그 최재형 목사도 아니지 그 자식. 근데 유동열 박사님, 이 한동훈이가요 타임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경북, 대구, 부산 한 바퀴 싹 돌아보니까 막 광란이 일어나거든 사람들이. 거기는 원래 우리 지역이거든요. 한동훈 장관님, 지금 비대위원장님 들어보세요. 나하고 둘이 저 경북, 대구, 부울경 나하고 같이 한번 돌아볼래요? 누구를 더 지지하는가? 당신은 나 절반도 못 따라와. 부울경 가면요 태극기 들고 막 날 껴안고 다 울어. 당신 껴안고 운 사람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착시 현상이 빠지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타임을 잘못 잡은, 이게 아직 정치 처리 않는 거예요. 뭐냐? 일단 총선 끝나고 총선에서 이겨놓고 난 뒤에 그것도 바로 시작하면 안 돼. 윤석열 타격을 6개월 지난 뒤에 윤석열을 긁어야 돼. 그때부터. 왜? 이제는 대선이니까. 대선 타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니 경북, 대구, 부울경 한 바퀴 돌고 와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말이지.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행보는요 차기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보를.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정치권에 발을 디디는 순간 똥파리들이 주위에 막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정치를, 한동훈 개인 정치를 해야 된다.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 현 집권 권력하고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정치 똥파리들이 붙어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라. 근데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의 승리보다면 끝난다. 따라서 대통령과 약간 차별하다는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자기들 말로는 진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대통령 말만 따랐다가는 자기 세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이게 이번에 갈등 관계로 표출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저는 해결을 하고 왜 만나야 되냐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넣으면은 갈등이 중복되고 이 갈등의 중복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좋아할 일을 또 북한 김정희가 좋아할 일을 연출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등을 빨리 희석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하고 뭐 파워게임 하는 이러한 쪽으로 연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그 말을 공격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 왜? 지금 이재명의 말은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말 좋은 말 했어요. 좋은 말 했다는 게 진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의 그 말 그 한마디에서 물론 그전에도 종북성이 입증이 됐지만 확실하게 입증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딱 나온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네 가지 요약이 되는데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첫째는 뭐냐면 북한 눈치 보기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권들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딱 올랐으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기분 나쁠까 봐서 자극을 안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더 나가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받들어 모시는 받들어 모시는 정책을 쓰다가 경제적으로는 대북 퍼주기 정책을 하거든요. 요 4대 특징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이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인데 바로 이 앞으로 제4의 권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가 예비 권력인 이재명이가 바로 그 종북성을 이번 발언에서 명확히 나타냈거든요.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금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한동훈 또 대통령실에 이런 갈등이 지금 이걸 갖다가 소재로 활용하고 이슈 파이팅 하려고 하는 저쪽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찔했다 한번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현재 정치인 중에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야당도 여당도 그 뭐 김기현 날라간 김기현 뭐 장제원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알아냈어요. 이제 이 국가가 뭔지를 이제 알아냈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해석하면 북한의 연방제로 갔다는 얘기지. 이 대통령의 말을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지금 정치인 중에서 이것도 바로 한 게 아니고 1년을 겪어봤더니 1년 지나 보니까 모든 정보기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원, 기무사, 뭐 또 감사원, 뭐 경찰, 검찰 다 파악을 해봤더니 아찔할 뻔했다. 아찔할 뻔했다가 뭐냐?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요.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러면 이런 말을 국민의힘 정당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 말을 빨리 알아들었어야 되거든. 이 해석을 했어야 되거든. 이게 대통령님 그 아찔할 뻔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서 노트 들고 공부를 해야지 한동훈이가.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극히 현재 일어난 일 가지고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좌파도 공천해야 되고 우파도 공천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 병 걸린 거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때요? 네, 맞죠. 윤 대통령이 1년 경험 후에 보니까 아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렇죠. 완전히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벼랑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우리가 자유우파가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연방제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그 자유총연맹에서도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하려면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첫째가 뭐냐?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돌아다닌 사람. 그렇지. 두 번째,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아닙니까? 맞아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척결해야 될 이 반국가 세력으로 했으면 그것을 명을 받아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요, 반국가 세력 척결에 적극 나섰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찔한 순간이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법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말만 떠들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 근처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만일에 그 근처까지 들어갔으면 이재명 집만 포위하고 있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떨어지는 가장 그 근원적 이유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있으면서 그런 일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점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는데 그래도 근데 총선 이기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해서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컨대 바로 막바로 예컨대 적폐 청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보수 우파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들이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한동훈이가 총대를 메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반의 반도 못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금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묵묵하게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봤지만은 여하튼 이번에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총선에 크게 도움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빨리 한동훈 빨리 사퇴내. 빨리 사퇴내고 당신이 뭔데 말이야. 당신이 장관 누구 때문에 돼서 광화문 때문에 된 거 아니야. 광화문 때문에. 응? 사람으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 때문에 된 거야, 장관. 당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사퇴하고 숨고르기 한 뒤에 공부 좀 다시 해가지고 미국 한번 갔다 와. 다시 갔다 와서 일단 내가 쓴 이승만의 분노책을 다 외워. 당신은 이거 안 해오면 당신은 정치고 뭐고 헛방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육관 연설 그 줄인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안 거예요. 1년 만에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딱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딱 한 사람이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둘이 독대에서도 달성에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서 따로 만난 적도 있어요. 몇 번 만났죠? 몇 번 만났죠. 또 11.6 때는 공식적으로도 만났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회한 것 중에 뭐냐? 내가 그때 사과를 안 했어야 되는데 국민들 앞에. 국민들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그냥 사과해 준 거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하나가 되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최고의 실수가 뭐냐? 그때 사과 성명한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경험담을
왜 안 해줬겠어요? 했겠죠. 예,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네네. 절대로 뭔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하지 말아라. 자기 경험담을 했다고 해줬다고 전수시켜 줬다고 하는 게 더 합리적 생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면 안 되는 거든 알거든. 벌써 이미 박근혜 통해서도 교육을 받았고 이미 지나간 일도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박근혜를 구속시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예. 근데 법원에 갔더니 다 무죄됐네. 국정농단이고 뭐고 다 무죄됐네. 세상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구속시켰죠. 그러니까 뭐 김기춘 뭐 국정원장들 뭐 다 구속시켰죠.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다 구속시켰잖아요. 다 구속시켰죠. 네, 예. 근데요, 정치를 하려면 문재인처럼 해야 돼. 문재인처럼 해야지. 초반에 오제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뱀을 잡으려면. 네.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오제도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이 할아버지도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문제 해결 안 하면 희망이 없다고 네. 그랬습니까? 우리 황 장군님. 네. 뱀을 잡으면 대가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가리 그대로 놔두고 밑에 뭐 꼬리 설설설설 만질러 가지고 나라가 바로 서겠냐는 거죠. 간첩인데 문재인은 간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이제 법무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한 걸 보면은 뭐 저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의심할 만한 것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온몸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선 그것이 맞아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 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게 한동훈이가 지금 그 흉내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걸 따라가야죠. 예? 법무장관 할 때. 네. 아니,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뭐 저는 한동훈 장관 좋아합니다. 그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아주 무식을 드러내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하는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을 보면은 마치 벌써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 이미 이거는 최근에 어느 신문 논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해서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아주 속도를 내서 아니 김건희는 뭐 우리 김학성 교수 계속 이야기하시면은 죄로 될 만한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미 기소된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재명,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탈원전부터 해가지고 통계 조작해가지고 그 밑에 참모들까지 지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그 장악도 못하면서 호송세월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비대위원장 와서 하는 것도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큰 프레임이. 그러면 여기에 맞서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난 뒤에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고 한 외국 수반들이 거의 40명이 넘습니다. 다예요, 다. 네.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할지라도 외국에는 굉장히 이거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 형식적이나 아부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그다음에 다니면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뭐 수주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외국에서는 전부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만 그걸 맞아요. 몰라주고 네. 야당은 계속 못한다고 하고 아니 이것을 뒤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내놓는 걸 못 봤습니다. 자, 집권 여당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출석을 한번 불러보고 예.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직의 문제점은 이제 100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조직표 보시면 일단은 내가 김종대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넣었어요. 이 오늘 동시시청이 100만 명이 되도록 하라. 내가 냈습니다. 냈는데 그 다음 밑에 총괄팀장 24명한테 이거 넣었어요. 실행위원장 253명 더하기 3명 넣었어요. 그 다음에 7012명 곱하기 2라니까 7030명한테까지는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는 다시 또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절대 여러분 저를 못 이겨요. 결국 여러분들은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내 가만 안 둬요. 자, 보세요. 7030명이 자유마을 대표한테 12명 임원들 있죠. 임원들 이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쭉. 임원들 띄워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자유마을 대표입니다.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부장, 사업부장, 언론대표, 문화예술대표, 행사기획대표, 교육부장, 콜센터, 포스트모바일, 자유일보 담당,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담당, 성교카드. 자, 12명인데 이분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동네에 있는 12명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시간 1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난 될 때까지 안 되니까 두고 봐요. 여러분 날 못 이겨 결국은. 정강훈 목사를 그렇게 몰라요? 아니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깜빵 3번 가겠습니까? 나는 그때 어떻게 판단했냐. 문재인 이 새끼 간첩이다 이거야. 이제 이 새끼를 안 쳐내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깜빵 갈 줄 몰라고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나는 깜빵 갈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걸 이미 벌써. 그래서 그대로 3번 깜빵 갔어요. 내가 3번 깜빵 간 것 때문에 난 고생은 했지만 나라는 살았잖아요. 정권교체가 됐잖아요. 일단은. 제가요, 광화문 운동만 했어서는요, 정권교체 안 됐어요. 그때, 일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그때 내가 말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기총 대표회장이지만은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는 건 이건 너무 무리한 말이다. 딱 그 시점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간첩이라고 질렀어요. 왜? 나는 구속될 각오를 한 거야. 그런데 문재인이 걸려들어서 나를 구속을 했네. 내 구속될 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슬픔과 불만을 가지고 구속되는지 내가 수갑 차고 갈 때 한번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제 내 구속되는 것이. 이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 보세요. 아니 저게 구속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까? 보통 구속되는 사람들은 막 얼굴을 감추고 말이야 막 다 시추구리하고 말이야 뭐 기자가 물어보면 피하려고 그러고 나는요 기자 불러가지고 일로 와. 자 나한테 뭐 말 물어봐. 내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제 얼굴이. 석방 때 모습 아니시죠? 네? 아니 들어갈 때 모습이시죠? 들어갈 때. 자, 네, 들어갈 때. 자 모습입니다. 석방 때는 내가 수갑을 풀고 나왔죠. 네, 저건 이제 구속될 때인데 저게 뭘 말하는 거냐. 나는 구속되기를 바랐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구속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파 중에서도 정강훈 목사가 간첩이라는 거는 너무 지나쳐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우리 쪽으로. 왜? 아무리 정강훈 목사가 간첩이라고 했다 해도 현지 기독교 대표 한기총 대표정을 구속하는 놈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다 우리 쪽으로 돌아온 거야. 광화문 안에서도 결집되면서 그렇죠.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이 이 사건이 뭘까지 끌어내냐면 사실 광화문의 운동에 나온 시작은요 박근혜 탄핵에 대하여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였었어요.
박근혜 탄핵 이게 누가 했냐 이게 윤석열이 했다 이거야. 근데 이 윤석열을 내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니까 아니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막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박근혜를 구속시킨 그 새끼를 대통령 만들자고 왜 떠드냐. 그런데 내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설득이 된 거야. 두고 봐라. 윤석열만이 박근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 적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역사가 바꿔졌는데 한동훈 장관은 모르는 거야. 이런 걸, 이 과정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잘나가지고 법무부 장관 된 줄 알아.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법무부 장관 됐다고 봅니까? 강화문 운동이 아니었으면 당신은요 지금 변호사 옷 벗고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광화문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제 방문한 것이 어디를 방문했어? 세상에 1000명의 좌파 목사들, NCC 목사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1000명입니다. 1000명. 윤석열 탄핵하라고 행진했던 NCC 거기를 왜 찾아가냐 말이야. 이 한동훈 씨. 그때 나한테 정보기관에서 수도 없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정가훈 목사에 대한 모독이다. 그 다음에 정가훈 목사하고 맞짱 뜨겠다고 하는 신호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나한테 제보를 해준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정가훈 목사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거다. 그래 좋아요. 맞짱하면 떠볼래요 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253개 출마자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예비 등록도 다 해놨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합해 주려고 해놨는데 당신 그렇게 나오면 우리 끝까지 가버려. 필요 없어. 어차피 나라 망한 거 한번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끝까지 선거하면 특별히 수도권에는요 1000표 차이거든. 네. 1000표 차이. 우리 후보가요 최소한 10,000표는 얻어요. 10,000표. 100% 다 져버려. 100%. 100석도 못해. 한동훈 장관.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뭔 놈의 말이야. NCC를 찾아가고 말이야. NCC에서 그 표 한 표라도 나올 줄 알아요? 한 표? 한 표라도 나오는 거에 내기 한번 합시다. NCC 찾아간 그 사람들은 기장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예.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는 방공교육을 하면 안 된다. 네. 방공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겨난 단체가 NCC예요. 한 표도 안 나와요. 한 표도 안 나와. 한 표도 안 나오는 거기를 왜 갔냐 이거야. 이거는 정가훈 목사에 대한 선전포고야. 선전포고. 나하고 맞짱 뜨자 이 말이지요. 나하고 맞짱 떠서 뭔 유익이 있어요. 뭔 유익이 있어. 우리는 당신네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더 좁혀서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4년 동안 투정해서 4년 동안 이걸 모르고 말이야 무슨 NCC를 찾아가고 말이야.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박사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아. 예. 아니 NCC 어떤 단체입니까? 뭐 좌파 기독교인 목사 단체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미 제가 한동훈 장관이 헌법제같이 반하는 발언을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일단은 힘을 합치려고. 그런데 맞아. 이제 이 판이 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영실 헌법에 넣겠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올랐죠. 5.18 영실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뭐 수호 발전시키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렇지만은 실제 그 핵심 지도부는 공산혁명의 계기로 삼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대고 헌법에다가 5.18 영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정실 헌법에 넣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했다, 반응했다는 말을 듣고 야, 저 불안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요. 그 동선을 보면은 아까 목사님 지적했지만 표도 안 되는 산토끼 잡겠다고 좌파한테 지금 자꾸 너무 콜을 하는데 정말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자기의 정적 신용으로 받아들이고 활동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도 3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필요 충분 요건. 첫째 뭐냐? 반 김정은. 맞아. 이 반 김정은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반 종북 세력. 북한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 국가 세력으로 크게 호칭을 했죠. 그렇죠. 세 번째 반 문재인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반 이재명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자유 애국적 기치를 갈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3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 이게 저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저기 자꾸 종북 좌파 단체, 심하게 말하면 반국가 세력의 성향을 가진 그런 목사들의 집단인데까지 방문을 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일련의 발언을 보더라도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게 이제 불거졌는데 빨리 봉합하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용도폐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앞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사퇴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계속 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진영의 그 저희 폭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치적 똥파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차기 권력이 돼서 자기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누리려고 지금부터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이건요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때는 대통령도 맞아. 나를 밟고 나가라. 그렇지. 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나를 밟아라. 그렇지. 이 정도는 이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하는 거지. 임기가 지금 3년이나 팽팽히 남아있는데 지금 3년 더 남았어. 지금 자기 정치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정치적 아주 하수지. 하급 수준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동열 박사님 혹시 저 한동훈 장관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5.18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전화 받지도 않죠. 아니 그럴수록 설득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트릭을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전화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우리 저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아니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전화요? 아, 목사님 여기 있는 분 목사님 빼놓고는 안 왔을 텐데. 저 인간이 95년에 합격했거든요. 제째까지 공부했어요, 저 100%. 근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마디 하면 5.18 정신을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하는데 저거를 헌법에 수록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짜증이 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내가 그 글을 쓴 게 있어.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발표한 글이 있으니까 일단 공부 좀 해요. 아시겠어? 참나 좀. 그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한동훈이나 이원석이 목사님 정말 짜증났던 게 이원석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정의용 안보실장에서 끊었습니다. 맞아요. 꼬리를 잘랐어요. 그다음에 이 탈북한 어부 강제 북송할 때는 소운으로 잘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 이원석이 저거 틀려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원석하고 한동훈이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총장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 둘이 또 사법고 이런 목사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이원석이 혼자 했겠냐 말이죠. 한동훈까지도 저희가 개입이 안 됐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추측하자면 뭐냐? 야, 나하고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해먹자. 여하튼 문재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다는 신호탄을 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년 되도록 국민의힘도 지지가 안 오르는 거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자꾸만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저들은 예컨대 그 법무부 장관이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수사지휘권을 여러 번 발동해서라도 검찰총장을 얼고 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짝짝꿍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분명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재인이가 관여 안 됐다 봅니까 목사님? 예? 이 어부가 북한에 강제 북송될 때 문재인이가 몰랐겠냐 말이죠. 그런데 딱 그 앞에서 꼬꼬리 자르기를 딱 하는 걸 보면서 이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이상은 건들지 말자. 그 말은 대통령의 뜻도 거스리는 거예요, 목사님.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세력의 핵심이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풀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꼬리 자르기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목사님. 그렇다면 일련의 행태를 보면 지금에도 네. 이재명이가 저런 말을 했으면요. 우리 북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인간 아닙니까? 3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6.25의 전범이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일단에 많은 사태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아웅산 테러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인간들인데 대한민국이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분명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국힘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다가 철저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체 말을 안 해, 목사님. 거기에 속이 더 터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근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첫눈에 처음 딱 맞았을 때 저 사람 틀렸다고 딱 내가 예언을 해서 했는데 황 장군님 전화 왔어요, 한동훈한테. 올 리가 있습니까? 저 같은. 최고의 작전통이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라면 뭐 조언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좀 있고 한가하고 그릇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밑에 부하들이나 참모들 중에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또 책임질 줄 알고 이런 그 부하를 좋아했지 뭐 능력 좀 있다고 까불락까불락거리는 놈은 별로 좋아 안 했거든요. 이게 그 제임스 클라크라고 미국의 그 언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치꾼들은 뭐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게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가라 그랬는데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릇을 좀 크게 가지고 이제 능력 뭐 다 똑똑한 거 아는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정치꾼이 아니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유영 대표 네네. 전화 왔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안 왔는데 할 얘기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앞에 박사님이나 장군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안 나온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조중동이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너는 똑똑하니까 윤석열로부터 독립해서 해라고 자꾸 이게 긁거든요. 부추겨. 그렇죠. 이런 전략 전술에 첫째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거 뭐냐면은 과거에 절대 권력이 있던 시절에 상감마마 있던 시절에 사관원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권력 시절에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직적이냐 아닌 이런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나 민주당의 전략 전술에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를 굳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중도 확장론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어떤 교원 영색이라고 해나요? 하여튼 듣기 좋은 어떤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당인데 민주당 봐요. 이재명이가 절대 저놈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여당이에요.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야당이 수직적이냐 아바타냐 이렇게 자꾸 자존심을 긁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을 딱 내려놓고 있으면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잘못하고 사람이 환호해 주면은 이게 헷가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조중동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건국되는 데는 특별히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기여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에 앞선 바람에 다 까먹어버렸어. 상쇄돼버렸어. 이제 조중동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런데 재미가 붙었는지 저 사람들이 지금 또 윤석열 탄핵에 또 벌써 각이 잡혔어요. 나는 언론인 중에 우리 너아라 TV에서 조우석 평론하신 조우석 있죠. 조우석 그분이 감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을 해. 조중동이 탄핵에 들어갔다. 윤석열 탄핵에 들어갔다. 이게 한 달 전인가 할 때 나도 좀 그랬어요. 저건 너무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근데 보니까 조중동이 또 윤석열 탄핵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는데 그럼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요 돈이에요. 돈이 빨리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물러가야 또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고비하고 또 대기업하고 광고. 이 조중동이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조중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유통일할 수 없다 해서 한 달에 5억을 들여서 우리가 자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7만 부 정도 넘었습니다. 네. 이미 벌써 한겨레도 이기고 국민일보 이기고 마이너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100만 부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왜? 조선일보 70만 부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70만 부밖에 안 되는 이 신문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이야 그냥 막 흔들었다 제껴다 자기 맘대로하고 특별히 중앙일보 홍석현을 보면요 정말 좀 북한 가서 뭔 교육을 받고 갔는지 고려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혹시 방송실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홍석천이가 고려대학에서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요 내용이 거의 간첩 수준이에요. 간첩 수준. 도대체가 말이야 조중동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즘 기자들은 다 정교조 교육을 받은 애들이 들어가거든. 네. 옛날에 언론인하고 다르거든. 정교조 교육을 받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국가가 지금 여러모로 위기가 왔는데 이때 우리가 강화문 우파 정말 우리가 50만 명.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와서 서명한 사람이 1850만 명이에요. 이걸 전부 다 서명한 것을 다 우리 교회 창고에다 해놨는데 문재인이가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걸 자료를 다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새로 조직된 것이 지금 한 670만 정도 됐는데 현재 670만은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도대체 대통령을 정말 하고 싶다면 한동훈이가 광화문 세력과 같이 해야지. 광화문을 오히려 짓밟고 말이야. 저기 NCC 같은 데 가서 방문하고 이거는 뭔 생각이냐. 좋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야. 정광훈, 광화문, 유동열, 김준영 저것들은 가만 놔둬도 나중에 다 우리를 찍어. 가만 놔두면 뭐 다 어디 거기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좌파 있는 애들을 한 명이라도 데려오면 돼.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이 자유우파가요 자신의 이념과 가치에 충실할 때 중도나 이런 사람들이 딸려올 뿐이지 거기에 구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그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중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딸려오게 마련이지 그들에게 손 내민다고 해서 오지 않고 또 그러지 않았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가면 묵묵히 나가면 야 정말 훌륭하다 일리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좀 딸려온다고 생각해, 목사님. 네. 예. 보세요. 비서실장을 좌파로 세웠죠. 한동훈이.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번에 자진 사퇴한 또 하나 있었죠. 걔도 좌파죠. 예, 민경호. 좌파죠.
이번에 또 저 마포에다 또 김경률, 예. 다 잡아죠. 아니 다 잡아. 이거는 뭐냐, 유동열 박사님. 예. 유동열 박사님은 발로 차도 한동훈을 찍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다르죠. 제일 기분 나쁠 때는 그냥 투표를 안 합니다 그냥. 저거 왜 이재명이 찍을 수는 없고 이쪽 찍지 않고 투표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 선거 전략은 이건 아주 그 중학교만 나도 해결되는 전략이 뭐냐면 이 선거랑도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끼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그 정치 역사상 이 보수적 가치를 지닌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도 한 40%는 됩니다. 그러니까 40%의 이 집토끼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번 탄핵 국민에서 집을 나갔건 집토끼들이 나갔고 계속 나가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와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5.18 헌법 정신을 넣겠다는 발언 때문에 이 집토끼에 있던 집토끼들 상당수가 집을 나갔어요. 막 SNS에서 야 이거 한동훈이 정말 저거 우리 편 맞냐 하면서 뜨거웠거든요. 자 그런데 첫째는 집도끼를 관리하는데 집 나간 집도끼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층 있잖아요. 이 중간층에서 부동층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혁신한다 비상대책을 한다 보면은 자꾸 왼쪽으로 너부크라는 것을 그걸 혁신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국힘 그 혁신위원회가 생겼을 때 혁신위원회에서 그때 최재형 씨가 혁신위원장이었는데요. 그 국회에서 그 좌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를 가서 그랬습니다. 내 옆에 뭐 김모은이 앉아가지고 뭐 사회적 약자를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하고 그길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다.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그것은 좌파 정부에 불과하다면서 왜 이 보수정당인 이 자유한국당이 국힘이 혁신을 한다면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걸 혁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택도 없다. 쉽게 말하면 표대 안 되는 산토끼 잡겠다고 걷다가 정신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집토끼 제대로 관리하고 집토끼를 회귀시키고 그리고 중도층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C에 가고 말이죠. 저런 집단 가봤자 목사님 말대로 한 표도 안 옵니다. 한 표도 안 나와. 그 시간에 그 정력을 이용해서 중간층한테 희망을 주고 보수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도 자꾸 끌어올 생각을 않고 자꾸 산토끼 잡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완전히 올 4월달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빨리 한동훈 장관이 거출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미래 권력 위해서도 나 놓겠다 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정치적으로 재개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같이 버티고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대통령 권력하고 직접 충돌이 일어나고 벌써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북한 지금 김정은이가 연초부터 지금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하면서 핵전용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자기 정치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치를 해야 되죠. 목사님 이게 아니 광화문에서 일반 우리 국민들도 광화문에 4년 동안 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것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냐 말이야.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당신 장관 같은 소리 하고 깜빵 갔어 지금. 깜빵 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자 보세요. 14개 교단입니다. 14개 교단 대표들이 전체가 다 모입니다. 약 5천 명이 모입니다. 5천 명이. 14개 교단이 5천 명이 모인다고요. 광고 한번 띄워보세요. 위에 보세요. 이게 오후 1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데 와서 연설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와서. 만약에 자기 장께로 저기 NCC에 가서 방문을 했다면 여기도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성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 14개 교단이에요. 14개 교단.
14개 교단 대표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행사해 온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롯데호텔에서 14개 교단의 정경 총회장들이니까 최고의 어른들입니다. 아니 그 롯데호텔 보세요. 여기에 정경 총회장들이요 거의 500명 모였어요. 500명. 14개 교단이. 아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충체육관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장춘체육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장춘체육관은 요 총회장이 아니라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밑에 그 전직 노회장들이 여기에요 앉을 자리 없이 꽉 차게 모였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전국에 순회한 거 그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 전체 내가 순회하면서 다빈이가 멘트한 걸로 보여줘도 괜찮아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해왔는가. 아, 이걸 누가 속일 수 있겠어요.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알잖아요. 사진을 보면. 한국 교회는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아직 못 찾았나? 한번 전국에 순회하는 거. 여기서 가끔 저 앞에 멘트 방송 트는 거 보여도 돼요. 자유마을 전국 순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경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경주에서 이거 모인 거 보세요. 우리 거기 다 울산 지역 자유마을 대회. 이게 모인 숫자를 한번 보라고요. 포항 울산.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포항. 구미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보세요. 안동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한동훈 당신은 자유마을 대회. 내가 하는 거 절반도 못 모아. 절반도 못 모아. 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보시라고 이게. 창원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광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네. 춘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네. 원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청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청주. 천안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천안. 오산리 금식기도원 성령 집회입니다. 저 보세요. 장충체육관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해서 자유마을 사이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서 지금 현재 조직된 게 670만 명이에요. 670만 명. 자 보세요. 핸드폰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오픈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3,506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가 3,518개입니다. 동네 숫자가 늘어나서 3,518개인데 18개 동네별로 1등이 요게 매일같이 지금 숫자가 달라져요. 당일 저 선전해서 회원 가입한 사람은 사이트에서 핸드폰으로 직접 올리게 돼 있어요. 1위 경기 부천 상동 11,045명이에요. 2위 9,200이요. 3위 6,300이요. 그 다음에 4등부터 보세요. 계속 쭉 올라서요. 3,518개 마을에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거야. 이건 공산당 조직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670만 명이 조직돼 일사불란하게 빨갱이보다 우리는 더 세게 조직해놨어요. 왜? 오늘날이 올 줄을 나는 아는 거예요. 벌써 한동훈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다고. 나라서 개판 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한동훈이가 사표를 내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니까 요게 이제 3월 1일 날까지 1,000만 명이 조직을 완성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 350만 남았는데 요것은 장경동 목사가 혼자라서 조직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네. 그래서 3.1절 날을 우린 D-Day로 선포를 했습니다. 정치가들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3.1절까지 우리가 1,000만 명 조직을 완성을 해서 3.1절 날 어차피 우리는 국민대회를 하니까 3.1절 날 역사 이후로 1,000만 명이 참석하는. 그래서 네. 저 하나만 건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자유마을 조직이 공산당 조직보다 더 세다. 네. 당연히 세야죠. 왜냐하면 이 공산당 조직이라는 것은 이 자유마을 조직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가치에 스스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맞아요. 공산당 조직은 중앙에서 맞아. 조직주도 선전 정부를 통해서 강제로 억압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세게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좀 허물허물합니다. 자, 아. 왜 따르냐? 아. 당이 결심한 우리는 한다. 구호예요, 북한 구호.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조선노동당 조직은 당의 억압과 좀 폭압적인 그 때문에 살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조직된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게 보이지만 또 대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막 하니까 큰 것처럼 그냥 싫은 것은 쇼다. 내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조직은 당연히 공산당 조직보다 세죠. 이념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하실 때는 그림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아주 힘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아스팔트 투쟁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같이 영하 15도였었거든. 영하 15도인데 저거 누가 오라고 해서 오냐고. 저게 밤잠을 저 아스팔트에서 밑바닥에 다 얼음이고 스로브 한 장 깔고 저렇게 저녁에 자면서 투쟁. 아니 저거는 공산당은 저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님 여기 와서 하룻밤 자봤어요? 예? 근데 왜 고집 부려요? 대한민국이 당신 장난감인지 알아? 당신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수단인지 아냐고. 이 사진 하나만 보고라도 빨리 사퇴 내요. 한동훈 장관은 기본이 장관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국가. 지금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많기는 뭐 개뿔이 많아요. 아까 내가 안 보여줬어요. 전국 지방대회 조직하면서 광란 일으키는 거 안 봤어요. 당신은 절반도 못 모아. 이런 일에 대하여. 그런데 3.1절 날 어차피 내가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3.1절 전까지 1000만 명을 조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14개 교단이야.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왜? 특별히 오늘 모이는 것이 또 더 탄력이 붙은 게 한동훈 장관이 또 이렇게 근심을 만들어서 지금 목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한동훈 죽이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저 유동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꼭 윤석열을 밟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으면 윤석열이 1년 남겨줬을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돼. 맞아요, 그게. 예? 1년 남겨줬을 때. 통상 다 그렇게 했죠, 목사님. 통상요. 예. 그런데 이건 뭐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윤석열을 짓밟고 대통령 운동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리고 좌파 애들 다 공천하고 말이야. 그럼 당신들이 저 국민의힘 정당을 좌파 절반, 우파 절반 이런 정당 만들으라고 우리가 4년 동안 광화문에서 이런 고생을 했냐 말이야. 응?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 제발. 저 김준영 대표님. 네네. 김준영 대표님은 발로 차도 어차피 또 저 국민의힘 정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내 주변 사람들은 이재명이 텔레비 나온 거 보면은 막 암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저 국민의힘이 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제 일 목적이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물론이죠. 암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찍어야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좌파 애들을 절반을 공천하려고 그래. 지금 드러난 것에 의하면. 그렇죠. 비서실장 김영동이 그 문제 있죠. 알아요? 잘 알죠. 목사님 이게요. 좌파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첫째 우리 김주영 총장 보세요. 대표 보면 사람이 똑똑하잖아. 그리고 이 좌파 출신들이요. 똑똑하고 언변이 좋아요. 맞아. 그다음에 또 슬쩍 보면 소신도 있어 보여. 맞아요. 김주영 총장, 이동호 뭐 다 보세요. 김문순이 똑똑하고 언변이 있고 소신껏 행동하니까 매력 있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잡으면은 근데 우리한테 도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런 인물들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다 이 착하고 그다음에 뭐 순수하고 그래서 좌파를 좋아한다니까? 아니에요. 저는 좌파에서 오신 분? 저는 내가 옛날 운동권 했지만 광화문에서 그 일반 그냥 아주머니들이 그 추운 겨울날 노숙하는 거 보고 그래서 광화문 나왔어. 저는 그런 건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빨갱이보다 더 세요? 훨씬 세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 동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동원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원하요 저렇게? 정말 그럼요. 그거 보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충격을 받았죠. 그 요번에 그 김건희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힘당에서 한동훈과 이 지도부에도 방향이 잘못됐지만은 거기 관련돼서 한마디씩 가지고 지금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전부 수도권입니다. 전부 지가 당선되는데 이게 해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뭐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삼눈물 속에 그 개구리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냉수에 우물 속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겁니다. 이거 장자 17편에 나오는 건데 우물 안에 있으면 개구리가 아무리 지가 하늘을 봐도 그 제한된 것밖에 못 꺼냅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나와도 예예 그렇죠. 뭐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뛰쳐나와야 됩니다. 제가 뭐 항상 좀 말씀드리는 한계점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 국민들도 특히 호남 지역 우리 저 귀한 분들도 자기 한계점을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내 후손들을 위한 길이 어떤 선택이냐. 우리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애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 바꾸지 못하면은 언제 이런 우리 광화문 애국 스트라이크 다시 나타나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또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계속 이런 자극에 무감각해 있다가 나중에 삶아 죽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행히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들 좀 어색해져야겠다. 우리 교회 좀 개혁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영적인 그런 수준을 높여야겠다. 여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개구리 좋아하시네. 개구리 1탄, 2탄 좋습니다. 아주. 3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제만 제기를 하고 큰일 났다. 나라 망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해결책은 뭐냐. 천만 조직이에요. 천만 조직 외에는 절대로 정치가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또 속아봤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한테 속아봤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선배들한테 공부를 좀 하세요. 황교안이 망하는 거 봤죠. 근데 그 일을 또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대표인 김기현 망하는 거 봤죠. 보셨잖아요. 그래놓고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장제원 쫓겨나는 거 봤죠. 이게 뭐냐면 다 원리는 딱 하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하는 것이 다예요. 아찔할 뻔했다. 이제 내가 알았다. 국가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 거기에 코드를 안 맞추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연설하면 그 다음날 김기현 대표가 바로 후속 연설을 따라서 했어야 되거든. 그러면 안 쫓겨났다고. 대통령의 지지 연설을 해설한 겸에 그 다음에 대변인이 성명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 하고 선전포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김기현이도 가만히 있어. 대변인도 가만히 있어. 이거 무슨 대통령 혼자만 저렇게 애가 타가지고 말이야 반국가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뭐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른다고 다니는 놈들 대통령 혼자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외롭지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는 거야. 그거는 어느 정부든지 마찬가지예요. 대통령하고 코드를 안 맞추면요, 그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국민의힘 정당이 아직도 완전히 빨갱이 정당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중도도 안 됐어. 아직도 광화문이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1000만 명을 조직해서. 그러니까 제발 방해놓지 마요. 어차피 우리 광화문은 지킬 거니까 1000만 조직해서 3.1절 날을 D-Day로 선포했어요. 3.1절 국민대회를 통하여 완전히 지구촌에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좌파 빨갱이 종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제 그 시간이 벌써 또 다 돼가지고 내일 또 방송을 할 텐데,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수록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제일 못 믿을 놈이 누구냐? 정치가들이에요. 두 번째 누구냐? 교수들이에요. 이거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들요 못 믿어. 교수님들이요? 아이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요, 그냥 속으로는 다 알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뭐예요? 강음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일 못 믿을 놈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이 목사들, 이것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말이야, 그냥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깨어났어요. 드디어 오늘 모이는 거 보세요. 이제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켰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 교회는 활동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이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열 박사님부터 말씀. 예, 우리가 이렇게 자유마을을 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이걸 수호하고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일련의 사태는 바로 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거취를 결정해서 더 이상 야당이나 북한의 빌미를 안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수들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맞는 말씀인가 하면 여자의 이름은 갈대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교수는 뭔가면요, 갈대 위에 앉은 메뚜기 같아서 그래요. 야, 오늘 진짜 속 시원한 말씀 이제 한마디 하셨네. 우리가 김경률 씨가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사태를 놓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유했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것이 자유평화가 아니라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했고 난잡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장분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김건희란 얘기죠? 그렇죠. 참,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건희 여사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는데, 지금 거친 언행을 조정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뱉은 말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또 우리 김경률 씨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 나가야 돼요. 언행 조심도 필요 없어. 나가란 말이야. 빨리. 왜 우파 정당에 와서 당신들이 위장 간첩 노릇을 하고 있어? 나가.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장군님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도는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전역을 하고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그때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도 잡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유화책 서고 통합한다고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토끼, 오늘 집토끼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확립하고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요. 사회주의 다 망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1700만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써야지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지는, 지속시키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얻은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 정치를 완전히 바꿔보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뭐 누구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돼서 뭐 하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됩니다. 내 편을 강화시키면 자석처럼 중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강한 쪽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국힘당이 아주 저 똥볼을 계속 차고 있는 저 야당을 향해서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공격조차 못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저는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경실련인가 거기서 34명 요번에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여러 가지로 저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국힘당이 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네. 자, 우리 또 대표님. 네. 마지막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분노하고 또는 노심초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 이기듯이 3월 1일 날 하여튼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꼬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네. 실천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 날 우리 모두의 힘을 보여주면은 반드시 앙복하고 오기 때문에 힘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6개 우리 가입사항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제3국민연금 제도를 딱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자유마을에 가입한다. 지금 67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건 나는 욕심 같으면 구정 전까지 완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통신사 이동, 포스트 모바일 이거 하면요 한 달에 2천억이 나와요. 요금은 더 싸게 나오고. 근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거 문재인이가 했던 수법이에요. 이걸 내가 찾아내 가지고 내가 이 거꾸로 공격해서 이거요 돈이요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이 회사 만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언제부터?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런 좋은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선교카드에 가입한다. 이거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선교카드. 선교카드라니까 이건 또 교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기업은행의 카드를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은 카드 한 개 더 만들어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그게 뭐 돈이 듭니까? 이래서 생겨난 돈으로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종신연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자유일보를 정기 구독한다. 조중동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조중동이 또 윤석열 탄핵 들어갔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구석 교수의 평론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거야. 조중동이 이상해졌다. 또 탄핵 들어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강화문 온 앱,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강화문 온 앱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때 같은 상품에도 더 싸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인터넷으로 딱 찍어서 하면은 시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배달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생긴 이 금액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일어납니다. 이 제도를 내가 다 완성했다는 거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을 종신연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았어. 정치가들한테 속고 지도자들한테 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합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애국운동하면서 투입했던 돈이 1천억이에요. 1천억.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못 지었어. 교회도. 작년에 1년 동안에 애국운동을 지원했던 비용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인데 이거 안 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희생 안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원 안 해도 될 수준까지 왔어요. 1,000만 명에 여기 가입만 하면요. 일생 동안 유대인 공동체를 이긴다니까요. 그 다음 또 보면은 자 가문에 한 번에 참석한 1,850만 명은 너하라 TV, 1천만 TV,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구 TV, 황장수 TV, 자유마을 TV, 우리 저 유동열 그 박사님 TV도 선전해 주세요. 아예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저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요. 네. 그 작년에 좀 그 제대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첩 이야기 프로는 계속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거기도 구독 신청 우리가 저 1,000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간첩을 공부를 해야지 도대체가 공부 안 하는데 뭐가 되네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 6가지 조항을 가입한 사람은 이게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사람은 종신토록 종신입니다. 20살 이상부터 종신토록 100만 원씩을 돈을 지급하는데 이게 1,000만 명이 완성되는 것이 3월 1일 날까지 1,000만 명이 조직이 완성되면 바로 실천되고 하도 사람들이 뻥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일단 100명한테 먼저 돈을 지급했어요. 우리 여기 나라 TV에서 보세요.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거는 제2의 새마을운동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능가하는 제도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00%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정말 시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영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내가 할 말을 본인이 먼저 다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전 목사 대한민국 끝났어. 나라 망했어. 이번에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지면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건 내가 그 말 하려고 왔는데 본인이 말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뭘 원하느냐. 순복음교회를 옛날에 명동 성당 좌파 운동한 것처럼 순복음교회를 내놔라니까 좋다. 바로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순복음교회를 이제 2월 15, 16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가 이제 완전히 애국운동의 본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원로 목사님의 조영기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예? 유언입니다. 그랬더니 뭐 또 이 우파 중에서도 시기 질투가 나는 놈들이 뭐 정강 목사 뻥친다. 이영훈 목사가 뭐 교회를 언제 내준다 그러냐 또 거짓말해요. 확인하면 해보라니까요. 어제 그저께도 통화했어요. 변함 없어 그랬더니 변함이 뭐가 있냐는 거야. 어차피 나라 끝났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나오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순복음 교회 더하기 순복음 교단을 합해서 100만 명을 서명해 주겠다. 네. 자유통일당에 통일당 가입. 자유통일당 가입에 100만 명을 서명해 주겠다 하니까 오늘 모임도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면 순복음 교단과 순복음 교회가 100만 명을 서명해 준다 한다는데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거 한동훈 빨리요 사표 내시라니까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교회가 한국교회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응? 당신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통합 측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단 중에 큰 교단이 통합 측에 통합 측에서 통합 측도 100만 명 서명하겠다. 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합동 측이 또 뭐라고 하냐면 경쟁이 붙었어요.
아니 우리가 외쳐 우리도 100만 명 서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하니까 또 장일 목사님 감리교가 우리도 100만 명 서명하겠다. 이번에 서명하는 것은 이 자유 마을에 서명한 거하고 달라요. 자유 마을은 이미 서명 다 했고 670만이 됐고 이번에 서명한 것은요 6가지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윤석열을 찍은 표가 1640만이에요. 640만 빼고라도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1000만 명은요 다 여기에 동의를 해요. 광화문운동에 나온 사람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세례받은 사람이 1700만이에요.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이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 1700만 중에서 700만은 빼고 1000만 명만 여기에 참여해도 이거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이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점검해 가고 있으니까 제발 정치관들 정강훈 속 좀 썩이지 마요. 내가 언제 정치를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국회의원 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 날 비방하는 사람 중에 강원에 나온 사람들도 정강훈한테 속지 마라. 정강훈 저 새끼가 국회의원 하려고 저런다. 아니 상식적으로 계산해 봐요. 내가 작년에 쓴 애국운동 비용만 1000억이에요. 1000억이면 내가요 그 중에서 100억만 가지고 정치자금 더불어민주당에 갖다가 내면요 나를요 비례대표 시켜줘요. 100억만 내면.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하는 게 빠르지. 내가 언제 국회의원 하는 걸 봤냐고요. 그동안에 25년 동안 내가 이 조영기 김영훈 목사님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비방을 하냔 말이에요. 정강훈 국회의원 해쳐먹고 싶어서 저런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요 제발. 그래서 그거 외에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제발 여러분들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꼭 질문이 있으면 이 방송 시간에 여기 댓글에다 질문해 하시면 내가 대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실시간 중계를 할 텐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14개 교단이 다 대표단이 다 모입니다. 약 한 6,000명이 모입니다. 6,000명이.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셋째, 선교 카드 및 자유마을 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6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